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림 노트 여러분 2페이지를 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2페이지라고 되어 있나요? 알겠죠? 거기 보시면 지금부터 여기 이제 갑이요, 을하고 뭐를 하냐? 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합니다. 여러분요,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승낙을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죠.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내가 1억 원에 살게 그것을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싶은데요 그러죠. 그걸 청약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천 수만 가지의 의사표시를 했죠. 이런 오늘 오면서 편의점에 가서 혹시요 음료수라든가 또는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주문했나요? 그걸 여러분들은 청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청약을 먼저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 말을 먼저 하는 사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나는 표의자고 여러분은 듣고 계시죠? 여러분은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는 여러분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 그 다음에 그 대답을 받는 나를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의자와 상대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유동적이죠? 그 다음에 이 집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집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있어야 돼. 일치가 있으면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책을 한번 펴시면 책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페이지 여러분 243페이지를 한번 볼래요? 여러분요 247페이지 246, 247페이지를 한번 잠깐 펴셔요. 거기 여러분요 책을 246, 247 기본서를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통정허위 표시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 서설,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되어 있죠? 그 요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요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원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뭐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으니까요. 갑은 을한테 뭘 한다?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해금을 청구할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대신 등기를 가져오면 뭐를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렇게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 봐봐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그랬죠? 채무자라고 했죠. 채무자. 왜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를 보면 이 등기를 해주는 면에서 이 갑은요 의무고, 대금은 돈을 받으면 권리잖아요. 여기는요, 이 사람은요 등기를 가져오면 권리인데 돈으로 하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의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이 물건을 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물건을 기준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설명할 때 물건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 물건을 줄 사람 의무죠. 이 사람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물건을 받죠. 물건을 받을 사람 권리죠. 청구권은 권리거든요. 이것을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이 없이 매도인 그러면 누구를 얘기한다? 그것은 매도인은 뭐라고 한다? 채무자. 매수인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런데 나는 이놈을 매수인을 반드시 채무자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다 붙이면 돼. 매매대금이라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채무자다,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란다? 갑을 매도인, 채무자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책을 한번 봐봐. 이제 247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 1번이 서설이고 2번이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을 뭐란다? 원인이라고 한다고. 원인. 그 다음 밑에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를 뭐란다? 원인에 대한 뭐다?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책은 이렇게 쓰여 있어. 항상 책은 원인과 결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뭐란다? 법률 요건. 결과를 뭐란다? 법률 효과. 항상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봐요.
여기 원인의 인자를 따고요, 결과의 과자를 따가지고 이것을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한다?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다, 있을 유자를 써서 유인성이라고 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없을 무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 무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인이 있으면 언제나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법률 요건이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가요, 계약을 우리가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을 하죠. 이런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을 한 주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계약을 하기 위한 거예요? 갑은 등기고, 갑은 대금이고 을은 등기예요. 여러분이 집을 판다고 집 내놨어. 계약서를 쓰기를 원해요? 돈 받기를 원해요? 돈 받기를 원하죠. 돈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갑의 주된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고, 을의 주된 목적은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죠. 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냐? 그걸 법률 효과라고 그래. 그래서 이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계약의 목적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학원 오셔가지고 수강 계약을 했죠. 여러분들이 수강 계약한 목적은 뭐예요? 학원에 돈 주려고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왔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강 계약은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학원의 수강 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뭐를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돈을 받고 강의를 듣는 것, 그것을 우리는 법률 효과, 그것을 결과라고 하고,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하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 원인에 대한 뭐라고 얘기해?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봐요.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법은 법률적인 용어를 해석하는 해석 법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법률 용어를 알면은 누구나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가 물어봤죠. 철학이 뭔가 한번 물어봤죠. 철학이 뭐냐? 철학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철학 그러면 대충 그런 거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기다 와 있는 법률 사실이 뭐고, 법률 요건이 뭐고, 청구권이 뭐고, 의무가 뭐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용어를 가지고 다 이것을 네이버에 지식 검색에 써가지고 이것의 의의가 뭔지를 다 따지면 여러분요 150년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한다? 대충 법률 사실, 내가 몇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라죠? 음료수 주세요. 뭐요? 청약이죠. 그것을 말한다? 의사 표시죠. 그것을 말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은 그런 것,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학원 와가지고 수강계약서 썼죠? 수강계약서 쓴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제 이것은 계약,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나 내일부터 강의 들어가 그러죠. 왜? 나 어제 등록했거든. 학원에 등록했다는 것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나 내일 강의 들어가, 이건 원인이 있으니까 뭐 하러 간다? 결과를 맛보러 간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법률 효과를 들으러 간다 이 말이죠. 그럼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고, 요건이 있으면 뭐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걸 잘 봐야죠. 요건하고 효과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률 요건을 하지 않고 그냥 요건이라고 하고요, 법률 효과를 하지 않고 그냥 효과라고 얘기해요. 앞에 법률은 보통 생략을 한다고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이거 좀 이따 또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률효과죠. 이 법률효과를 법률행위의 지금 뭐라고 했죠? 내가 방금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 계약을 우리 좀 이따 설명하는데, 계약이 바로 뭐냐? 계약이 법률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계약의 목적이 말이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한 사람은 대금이고 한 사람은 등기인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던 주된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 갑과 을이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더니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의무하고 청구권은 권리거든요. 권리가 나왔잖아요. 권리와 의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계약을 체결하니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리가 의무는 뭐냐면 봐요. 여기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99%가 어떻게 되냐? 권리가 있으면 반대편은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반대편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학원에 수강하러 왔죠. 그럼 여러분 수강료를 낼 의무가 있죠. 나는 수강료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럼 수강료를 여러분 냈죠. 나는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여러분은 강의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99%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권리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는 게 좋아요? 권리를 취득하는 게, 권리를 행사하는 게 좋아요? 권리를 행사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내가 항상 쉽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의뢰한 사람이 이 건물이 1억이란 말이죠. 1억짜리 건물을 계약을 했어. 그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서 1,000만 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죠. 그럼 아직도 얼마 남았어요? 9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오늘 집을 계약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9천만 원을 줄 의무가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집을 샀다고 얘기해요? 집을 샀다고 얘기하죠. 그 말은 반대편은 집을 샀다고 해서 내가 권리를 가져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9천만 원을 줄 뭐가 숨겨져 있어.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주장하기를 좋아하는데 의무를 이행하기는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그냥 권리와 의무를 그냥 한마디로 뭐라 한다?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권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 한다? 권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요. 앞에 우리가 뭐가 나왔냐? 법전 뭐죠? 맨 처음에 제목이 뭐였다? 법률 관계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법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 우리 민법이 약간 어려운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잖아요. 법률 관계는 법률 관계는 법률 관계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알겠죠? 어떻게 쓴다? 권리 의무 썼으면 그 밑에 가서는 권리라고 쓰고 그 밑에 줄에는 법률 관계라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책을 읽더라도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10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왜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한글이니까 그냥 읽은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공부는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반대가 되는 게 인간관계예요. 봐봐. 반대로 돼 있죠. 반대는 인간관계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요 여기요. 옆집에 사는 친구가요. 자기 딸을요 잠깐 봐달래. 자기 지금 잠깐 밑에 가서 마트 가서 뭐 하나 사온다고.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돌봐줬잖아요. 우리 원래 어떻게 하죠? 남의 집 가서 얘를 돌보면 돌본 데에서 대가를 받아 안 받아? 원래는 받죠. 근데 지금은요 친구가 자기 딸 잠깐 봐달라잖아요. 먼저 마트 갔다 온다고. 그럼 아기를 잠깐 봐줬는데 그거 봐주고 나서 친구가 고마워 그랬더니 돈 내고 가야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거든요. 원래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는 권리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 그래서 아기를 봐줬다 하더라도 그 아기한테 뭐를 달라갈 수 없다. 아기 돌봄 가격을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 우리 민법은 인간관계는 취급하지 않아요. 알죠? 법률관계만.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관계, 권리와 의무관계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물권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등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등기할 때 실체다, 실체관계다 이런 말이 나와.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와 의무관계를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을 권리를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실체법이다.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이 실체법과 비교되는 게 절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절차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걸 모르면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냐? 기초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체는 권리와 의무죠. 이 실체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한번 볼까요? 여기 을은 등기를 청구할 청구권이 있죠. 등기를 청구할 청구권이 있다. 이것은 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권리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등기를 가져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한테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줘야죠. 이 사람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 뭐예요? 돈을 가져와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의무는 뭐를 한다? 이행을 해야죠. 이행.
의무를 이행시키고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법을 절차법이라고 해.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봐봐요. 그럼 이 등기는 어떻게 해요?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안 주죠. 지금 돈을 지급해야 돼요. 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것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냐? 여기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여기까지만 우리 민법이고, 여기에서 이제 등기를 가져가는 것은 민법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민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이 사람이 돈을 주면 다행인데 돈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민법으로 돈을 못 받아요. 어떻게 돈을 받는다? 민사소송법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다?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는 여기까지만 우리 민법인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가장 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이건 그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몇 번을 그려봐가지고 이것을 머릿속에 익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 지금부터 내가 왜 지금 그림을 그렸는가를 보면, 여러분 여기서 법률 요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알죠? 변호사고 있는 사람한테 법률 요건이 뭐예요? 그러면 헷갈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림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읽느냐,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라는 건 뭐다? 계약이다. 이러면 되지 뭐예요? 계약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계약해? 한 사람은 살아가고 한 사람은 산다고 하고 그러면 계약이잖아.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그걸 원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한 사람은 돈을 주고 한 사람은 등기 가져오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법률 효과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법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지금은 이렇게 너무 펼쳐져가지고 참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걸 이제 줄여서 한번 볼 거란 말이죠. 다시 이제 여기를 보면 이걸 뭐란다? 항상 우리는 물건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물건을 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 물건을 받을 사람을 뭐라고 그래? 채권자. 이 물건을 뭐라고 한다? 소유권의 대상.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살래 팔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객체라고 그래. 알겠죠? 우리 지금 소유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걸 객체. 그러면 이 객체를 다른 말로 말한다. 법률행위는 계약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다.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그걸 목적물이라고 그래.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를 가져올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뭐를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 청약은 뭐라고 했죠? 의사표시. 승낙은 뭐다? 의사표시.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죠. 그럼 여기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등기하고 대금하고 이 두 가지를 법률 효과 결과죠. 이제는 이렇게 복잡한 거 다 떼버리고 코딱지 눈딱지 다 떼고 깔끔하게 한번 보자 이 말이지. 어떻게 본다? 아까 우리 청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죠.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다른 말로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 원인에서 뭐가 나온다? 결과. 그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결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앞에 것은 아주 장황하게 컸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오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법률 전문가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여기서 법률 요건이 뭐예요? 법률 요건? 모르겠죠? 그냥 원인이라고 하면 돼. 알겠죠? 법률 요건가 뭐예요? 몰라? 그럼 계약에 대한 결과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갖지 않고, 그림으로 보지 않고 책으로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보면 법률 요건은 뭐냐? 이것만 가지고 봐. 이 두 가지가 가지고 봐봐요. 청약과 승낙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이죠. 그럼 이제 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이다. 그 모이면 그러면 좀 그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래 이것을 좀 고상하게 써. 뭐라고 쓴다?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그럼 뭐 이게 뭐예요? 법률 사실은 뭐예요?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있냐?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된다? 법률 요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죠.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법률 사실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이 된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다. 알겠죠? 어떻게 말해도 돼. 여러분들 참 투박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 법률 사실이 있으면 법률 요건이 된다면서요. 그 말이에요. 법률 요건은요, 법률 사실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건 더 간단하죠. 여러분 봐봐.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원인은 뭐에 대한 원인이죠? 원인은 뭐에 대한 원인이냐? 결과에 대한 원인이잖아요. 그럼 읽어.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다. 뭐에 대한 원인?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효과는 뭐예요?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왜? 법률 요건과 법률 원인이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뭐, 자,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법률, 봐봐. 이렇게 읽어.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효과와 결과가 똑같은 하나를 빼. 하나를 빼. 똑같은 말이니까. 이퀄이니까 똑같은 말이죠. 하나를 빼. 그럼 어떻게 하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이요? 효과에 대한 원인이죠. 법률 요건은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법률 효과는 뭐 효과? 효과는 원인 빼. 요건에 대한 결과다. 요건에 대한 결과.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있지 않고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법률 효과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 그럼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효과는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 아, 똑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는 전체를 다 읽어, 전체를 다 읽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법률 요건은 뭐예요? 두 개를 플러스하면 돼. 이 두 개를.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됐나요?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 두 개를 묶으면 돼. 묶어서 읽어. 그럼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어떻게 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할 때 어느 하나만 집착해서 보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작년 올해 지금 계속 문제가요 조금 응용돼서 나온다. 여러분 응용돼서 나온 거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처음 보면 무조건 응용됐다고 그래.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내가 말했죠? 85%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기출문제가 나오면 정답만 너무 암기하기 때문에 그 정답에 심취해가지고 기출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85%가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말했죠? 12월 달부터는 뭐 한다? 문제풀이를 무조건 해요. 알겠죠? 야간반은 3시간 한 반 정도 하고 30분은 꼭 문제풀이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돼. 자요, 우리 아까 법률관계 기억나요? 법률관계는 뭐죠? 권리와 의무 관계죠?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줄이면 뭘 한다? 권리죠? 권리와 의무를 뭐죠? 권리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요 재밌는 말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아, 법률관계는 권리관계고 권리는 권리 의무관계. 이것만 알겠는데 이건 또 뭐야? 여기 뭐 채권관계, 채무관계가 뭐예요? 이것을요 우리가요 민법 총칙에서는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의무라고 표현을 해요. 권리다, 권리 의무다. 그런데 우리는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라는 것이 있고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채권법에서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의무를 채무라고 그래. 채권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권리관계를 채권에서는 뭐라 그래? 채권관계. 그 다음에 권리 의무로 뭐라 한다? 채권 채무관계. 그래서 이것을 불이행하죠. 불이행하면 뭐라 한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여기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의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런데 채권법에서는 뭐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이런 봐봐. 권리는 행사하는 것이고 의무는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이행했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불이행했다고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 뭐를 불이행했다?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민법 총칙에서는 의무 불이행이라고 표현하고 채권법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채무 불이행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손해배상 총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법률 관계가 되면은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비를 내기로 했는데 안 냈어. 그리고 계속 강의를 들어.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학원이 학원비 받아놓고 강의를 안 해줘. 그럼 학원은 여러분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이미 수강 계약을 체결했죠. 그 계약을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 관계다. 법률 관계니까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 의무불이행이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인간관계는 반대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법률관계도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니까 인간관계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권리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만약 이런 거죠. 나 이따 2시에 밖에 좀 나가서 1시간 정도 친구 만나볼 건데 A 좀 봐줄 수 있어? 이렇게 어제 이제 전화가 왔어. 응 걱정하지 마. 내가 봐줄게 그랬는데 갑자기 나도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요. 나 니네 아기 못 봐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뭐라냐? 너 어제 약속했는데 약속 어겼으니 손해배상해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내가 안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 받고 봐주기로 했어. 돈 받고. 그러면 그것은 돈을 주고받으니까 권리관계예요. 법률관계예요. 그런데 얘를 봐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는 뭐냐? 여러분 호의동승이에요. 여러분 호의동승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오실 때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우리 같은 방향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가서 차 태워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태워주고 갈 때 아무 문제 없죠. 가다가 둘이 재밌게 얘기하고 민법이 어쩐다 뭐 얘기하다가요 한눈 팔아서 전봇대 들이받았어. 알겠죠? 근데 조수석에 탄 사람이 다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냥 태워다 주면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호의동승해놓고 이번 기회에 돈이라도 한번 벌어볼까? 갑자기 내리는데 돈 많았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호의동승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권리 의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람 치료비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료비를 부담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여기 보면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라는 건 뭐다? 권리죠. 권리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내가 봐주기로 했어. 그건 괜찮아. 아기를 봐주다가 아기가요 침대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두개골이 골절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의 두개골 골절된 거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돼. 그냥 아기를 봐준 것은 무슨 관계? 인간관계. 두개골이 골절되면 무슨 관계? 법률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되셨냐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요 이 말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해.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수도 없이 시험에 나와. 뭐 책에도 계속 나와. 이건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것이고 지문에 수도 없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는 호의동승은 채권 채무관계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죠? 그런데 호의동승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청구권은 뭐다? 권리죠. 권리니까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관계로 바뀐다. 그래서 호의동승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당연히 감경할 수는 없어요. 웃기죠? 내가 남의 아이 공짜로 봐주다가 사고 났으니까 치료비 좀 깎아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깎아주려면 어떻게 한다?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감경할 수는 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요, 여러분요. 차를 타고 왔는데요. 둘 다 음주를 한 거예요. 둘 다 술을 마셨어.
둘 다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요, 자기가 운전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술 마셨는데 친구가 술 마신 거 알면서 내가 여기 조수석에 탄 거예요. 이 사람이 안전벨트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실수해서 전봇대를 들이받았어. 이 사람은 안전벨트도 안 맸어. 근데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판례가 뭐라 했다? 30%는 감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음주운전하는 차에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같이 탔죠? 그래도 손해는 얼마만 깎아줘요? 30%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탔다가 안전벨트 메고 가다가 차 사고 났어. 손해배상에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깎아주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관계 호의동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배상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깎아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서, 알겠죠? 감경할 수는 있다. 알겠죠? 원래는 감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우리 혹시 여기 이걸 기억나? 이걸 지금 보려면 어떤 걸 봐야 되냐? 봐. 갑하고 오라고 있으면 갑하고 이걸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이죠? 여기도 법률 사실,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죠? 이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된다? 계약.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죠? 원인이다 뭐가 있다? 결과가 있죠? 이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이것을 뭐한다? 등기하고 뭐란다? 대금이다 이 말이야. 등기하고 대금. 등기하고 대금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뭘 배우느냐? 앞에 다 떼고 이것 막 복잡한 거 다 떼고 여기서부터 지금 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강의 노트 보면 쭉 연결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연결이 안 되니까 따로따로 뗐다 이 말이죠. 우리가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이죠. 원인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아주 중요해.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민법 총칙 공부 못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서 10문제가 나와. 법률 행위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건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법률 행위는 뭐고 법률의 규정은 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한번 얘기했는데 사람은 남자하고 뭐다? 여자죠. 여기서 문제예요. 사람은 남자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렇게 딱 묶고 있으면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여자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거꾸로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맞다고 했죠. 지금부터 얘기한단 말이죠. 잘 봐야 돼. 여기요.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법률 요건은 뭐라고? 법률 행위와 법률 요건 이렇게. 법률의 규정 이렇게. 그런데 법률 행위는 뭐냐?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것은 뭐냐? 말로 하는 거. 말. 이런 말로 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내가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이걸 의사표시. 자, 보세요. 내가 사람은 내가 잘 못 그려. 알겠죠? 못 그려. 그냥 이해하고. 여기 입이에요, 입. 여기 배꼽이에요. 배꼽. 이거 가슴이에요. 그 다음에 목이 너무 긴데. 아무튼 여기 입이 있죠? 자, 이건 뭐냐? 이것을 동기라고 그래. 동기. 이유. 여기요. 강의 외에 학원에 나 어려 보이는데 학원에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을 했죠? 왜 학원 오게 됐죠? 아, 그렇게 집에서 남편이 가라겠다고 그래. 그럼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남편이 가서 하나 따놔라.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준비 좀 하자.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것을 이유 동기라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학원을 오는 거 아니죠. 일단 의사를요 뭐를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죠. 의사. 이 가슴을 여기서 그래 나 결심했어. 알겠죠? 학원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학원에 보면 이게 상담자라고 오면은요 상담자가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4년 전에부터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해년마다 한 번씩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한 번씩 12월 달에 뭐 한다고요? 뭐 한다? 나 공부해도 되나요? 이것만 얘기 못 하면서 왜? 그 사람은 지금 4년 동안 뭐만 하고 있어요? 의사 결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와가지고 뭘 해야 돼요? 표시하죠. 표시하죠. 의사에 대해서 표시하죠. 그래서 의사 표시라고 그래. 말로 해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했어요? 의사 표시를 했죠. 의사 표시를 묶고 의사하고 표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 여러분 청약을 했으니까 지금 학원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4년 동안 뭐만 해요? 여기까지만 의사 결정까지만 아직요 여기까지는 못 넘어와. 아시겠죠? 계속 여기까지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의사하고 말로 표시하는 것을 의사 표시, 이것을 묶어서 뭐란다? 청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법률 사실이다. 기억나나요?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한 개이면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단독은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이러면요 취소라든가 해제라든가. 그러면 계약을 취소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기친 사람한테 취소해야죠. 알겠죠? 여러분요 여기 유언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유언은 뭐냐? 유언. 여러분 유언이란 게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살아있을 때 쓰는 게 유언이에요? 죽을 때 쓰는 게 유언이에요? 죽으면 글 못 써. 살아있을 때 쓰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살아있을 때 쓰는 것이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지. 그래야지 유언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썼지만 그건 유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고 나니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상대방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언을.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의사표시 말하는 것이 한 개이다. 그걸 단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 개는 뭐? 단독. 두 개는 계약. 두 개 이상은 합동.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분요 갑이 있고 아까 우리 의리했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을이 뭐라 한다?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죠. 이 청약과 승낙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 계약이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이제 본단 말이죠. 지금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지금?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앞으로 의사표시가 두 개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계약이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학원에 듣는다고 수강 청약을 했죠? 하나. 학원에 승낙을 했죠? 하나. 몇 개죠? 두 개. 그러니까 이것은 뭐란다? 계약이죠. 무슨 계약이다? 수강 계약. 이러면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세요? 그 버스 타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기사 하나, 그 다음에 나, 손님 하나. 몇 개죠? 두 개. 그러니까 계약이죠. 이런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죠? 편의점 주인 하나, 나 하나. 몇 개예요? 두 개. 그럼 무조건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두 개면 모든 것을 다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기 혼자 짓거리는 것이 별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별로 없어. 그 대부분이 다 뭐라 한다? 계약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방향. 방향이 뭐냐? 계약은 서로가 대립해. 봐봐요. 갑일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럴 때 을이 뭐라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비싸요? 1,000만 원 깎아줘요. 이렇게. 야, 뭐 또 1,000만 원 깎고 나 500만 원밖에 못 깎아줘. 알겠죠? 알았어요. 그럼 500만 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뭐다? 서로가 대립해. 치고받고 싸워. 치고받고 싸우면 계약이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두 사람이 뭐를 해야 돼? 합의를 이뤄야 돼. 합의를 해야 돼. 500 알았어. 500 알았어. 합의에 이뤄야 돼.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은 방향이 뭐야? 방향이 서로가 뭐를 해요? 대립해. 몇 개가? 두 개가 서로 대립해. 그러고 나서 끝내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그런데 단독은 이러면 혹시 일방통행 안 해요? 일방통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방통행 이렇게 돼 있죠? 차가 그러면 이쪽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설거지하지 않고 차 끌고 나온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로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오늘 같은 날 뭐죠? 오늘 같은 날은 뭐 좀 빛 좀 보는 날이죠. 왜요? 다 썩은 차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못해서 치어박아가지고요 수리 못하고 있는데요, 역주행하고 있는 차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박아야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일방이란 말이 뭐예요? 일방이라는 것은 이쪽으로만 가고 있고 이 사람한테는 비켜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말을 해. 단독행위를 말한다. 단독행위는 일방행위라고 그래요. 단독은 일방행위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 일방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계약을 어떻게 해요? 계약은 두 개가 서로 어떻게 해요? 두 개가 치고받고 싸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대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일방은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저쪽에서 오는 거 비켜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합동행위는 뭐예요? 합동행위라는 것은 여러분요,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선거예요. 선거. 여기는 사단법인 설립인데요. 사단법인 설립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선거도 있어요. 선거. 여러분 선거에서 이번에요, 혹시 윤석열이 지지했나요?
윤석열이요? 여기 뭐 이재명은 똑같아가지고 봐봐요. 여기요? 여기 봐봐. 윤석열이를 지지한 사람이 이렇게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달려들죠. 어떻게 달려들어요? 표를 서로가 모으죠. 이재명이를 지지한 사람이 서로 표를 모으죠. 여러분 무슨 알겠나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합동행위는 2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것이 1000만 명이다. 그럼 1000만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달려들죠. 어떻게 돼? 이런 봐봐. 이렇게요. 강원도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안으로 이렇게 가는 거 소령들이 이걸 구심적이라고 하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뭐라 한다? 원심력이라고 하죠. 무슨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안으로 서로가 모이는 거지. 이것을 구심적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각자가 한 표씩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죠. 이것을 평행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구심적, 평행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표를 모아야 돼. 이것을 합의를 한다고 그래. 차이가 뭐예요? 2개 차이는 계약은 서로가 뭐를 해요? 대립을 해. 그런데 합동행위는 대립한다, 서로가 모인다 이 말이 모인다. 여러분 우리 지금 축구 나가죠? 월드컵 축구협회. 축구협회 사단이라는 게 뭐예요? 사단은 사람의 단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은. 그러니까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간판을 자주 와봐. 사단법인 뭐 대한 태권도협회, 사단법인 대한 뭐 축구협회 나오죠. 아, 저기는 누가 모여있다?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시끄럽겠구나. 저 근처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구나.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요, 재단법인 사람이에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 재산. 어디가 있죠, 여러분요? 어디가 있죠? 미술관. 그럼 미술관에 가면 뭐가 걸려 있어요? 벽에 뭐가 걸려 있어? 사람이 목이 걸려 있어요? 먼저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림이 걸려 있죠. 그림은 뭐예요? 돈이죠. 돈이 걸려 있죠. 무슨 말이야? 돈이 모여 있다 이 말이죠. 돈은 뭐라고 그래? 재산이죠. 그래서 뭐죠? 미술관은 뭐라 한다?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단법인 성공미술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해하려면. 이해됐나요? 그래서 사단법인하고 무슨 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를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는 재산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다. 그걸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암기. 자, 여러분요, 하나이면 뭐라 한다? 단독은 뭐가 있다?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2개는 뭐라 한다? 계약. 2개 이상이 뭐라 한다?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봐봐. 그럼 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한다? 법률 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자꾸 계약은 뭐라고 그랬다? 계약은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계약은 법률 행위다 이 말이잖아요. 법률 행위는 계약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법률 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를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고, 계약은 법률행위고, 합동행위는 법률행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계약을 말한다? 법률행위. 알겠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요,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무슨 차이가 있냐? 법률행위는 반드시 말로 해야 돼. 말로 하지 않는 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죠? 자,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몇 개 있어야 돼?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돼. 아무리 없어도 하나가 있어야 돼. 아무리 없어도 그것을 뭐라 한다? 필수 불가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필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필수 불가결이다. 알겠죠? 그럼 잘 봐요. 법률행위는, 자 1번 법률행위는 있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그대로 읽으면 돼. 눈 있죠? 눈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읽어. 법률행위는 뭐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봐봐. 법률 요건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가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가 법률 요건이죠. 우리 지금 법률행위하고 있죠. 이제 다시 법률행위는 뭐라고? 법률행위는 뭐라고? 뭐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해됐나요?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것은 여러분요 페이지 225페이지 페이지 기본서 225페이지 기본서 225페이지 봐. 맨 위에 보면 제2절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그 지금 법률행위 보면 뭐라고 했죠? 법률행위는 박스 해봐. 법률행위는 박스. 여러분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좀 조그맣게 해봐. 박스 해봐. 박스 쳐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 법률 요건임이 할 때 법률 요건 박스 해봐. 두 번째 줄 가운데 법률 요건이면 돼 있죠? 법률 요건에다가 박스 해보라고. 그럼 이제 읽어. 박스하고 박스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근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거기 한번 봐봐. 법률행위는 첫 번째 끝에 의사표시를 줄거 필수 불가결의 요소 거기까지 줄거.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봐봐.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다시 이제 그것만 읽어. 줄거진 거면 내가 박스만 읽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법률 규정 봐봐. 법률의 규정은 뭐예요? 자, 법률의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기 봐봐. 제가 부탁드리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여자 이거 사람보다 남자 여자가 다 사람이죠. 이거 지금 벌써 15번째 하고 있죠. 알겠죠?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무슨 말인지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다 아니다. 남자는 여자다. OX. 남자가 여자예요? 아니죠. 여자는 남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다. 법률의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다. 이렇게 읽는 거라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 뭐냐? 이때의 법률은 민법이에요. 민법 제 몇 조 이것을 만다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민법 몇 조 한번 볼까요? 부당이득은 봐봐. 민법 741조, 불법행위는 민법 750조, 민법을 법률 740조, 750조를 규정, 준법행위는 민법 131조, 그 다음에 여기 사무관리는 민법 734조. 알겠죠? 그럼 민법 몇 조, 암기하지 마 이거. 알겠죠? 이건 암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의 규정을 얘기할 때는 이 민법 몇 조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고, 이것도 길다 해가지고 더 줄여서 뭐라고 한다? 법정이라고 읽는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자, 법률 규정을 뭐라고 읽는다? 법정이다. 법률 규정을 뭐라고 읽는다? 법정이다. 이렇게 저희 가서 강의 노트 하나 받아와야 돼. 그림 노트 가서. 알겠죠? 이것을 법률 규정을 뭐라 한다고? 법정이다. 이렇게 읽는다고. 이러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봐. 그런데 여기 보면 민법 741조에 가면은 이게 법조문이고 제목이 뭐라 하냐? 부당이득이라고 돼 있어. 결국 741조란 말이나 부당이득이란 말이나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지. 왜? 부당이득은 뭐니까? 법률의 규정이니까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 741조나 부당이득이나 법률의 규정이나 같은 말이에요. 민법 750조나 불법행위나 법률의 규정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자, 봐 이제. 자, 부당이득이라는 거 내가 잠깐 설명할게요.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재미는 봐봐. 법률상 원인 없이. 여러분 오늘 배우면 이게 다 나와.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자기는 이득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것, 이득을 얻고 손해를 끼치는 것,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다시 뭐라 한다? 법률상 뭐 없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우리 오늘 배웠는데. 오케이. 법률 요건이죠.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계약. 그러니까 계약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자기는 이득인데 그 사람한테 월급 안 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나요? 신안의 소금 염전 노예 기억나요? 그 염전 노예 보면 계속 뭐라고 그래? 계속 염전 노예를 뭐라고 얘기해? 염전 노예 보면은 부당이득했다. 주인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할 것이다. 뉴스 보면 그게 나와. 나온다니까. 그 말의 뜻이 뭐냐?
염전 노예를 계약, 고용 계약도 안 하고, 일만 시켜가지고 너무 주인은 배 터지게 돈 벌고 염전 노예는 빵만 줬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손에 이렇게 쳤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봐, 잘 봐 이제. 법률의 규정이란 말하고 부당이득이란 말하고 민법 741조란 말하고 여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음으로부터 자기는 이득을 얻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는 건 여기까지가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 이것을 말한다? 원인이라고 그래. 이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법률 효과가 뭐다? 법률 효과가 바로 뭐다? 이득을 반환해야 돼. 이득을 반환해야 돼. 이것을 말한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 효과. 그래서 법조문에 741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음으로부터 자기는 이득을 얻고 상대방한테 손해 끼치죠? 이것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그래. 이 원인에 의해서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법률 효과 결과가 이 법조문 안에 요건하고 원인하고 결과가 이 법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어디에 들어있어? 법에 들어있어. 그래서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법행위는 뭐냐? 불법행위 하나만 더 하죠. 그럼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위법행위로 인해서 알겠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해. 이걸 불법행위. 알겠죠? 이런 불법행위를 뭐란다? 불법행위는 손해를 뭐해야 돼? 배상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뭐고? 이것은 원인이고, 원인을 뭐라고 하고? 요건. 요건을 뭐라고 하고? 계약이죠. 계약이고. 알겠죠? 이건 계약은 아니죠. 법률 규정이니까 요건이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를 말한다? 이것을 결과죠. 결과를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 이 모든 것이 다 750조라는 법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이고, 원인과 결과, 요건과 효과가 법조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원인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은 4가지를 암기해야 돼. 시작. 부당이득, 불법행위,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여러분 봐봐. 여기 재밌는 말이죠. 법률행위예요? 준이에요?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준법률행위를 뭐라고 그래? 준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고. 법률행위도 아니다. 아닌데 법률행위처럼 취급한다.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처럼 취급한다. 법률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아니죠. 아니니까 법률의 규정인지 뭐예요?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 법률행위가 아니면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법률의 규정인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무관리는 뭐냐면 우리가요, 사무를 우리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내가요 잠깐 네가 학원에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무도 없어. 근데 한 사람이요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왔어. 그러면요 우리 학원에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가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지고 이 사람을 살살 꼬셔 커피 타주고 갈라가면 또 발을 또 걸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다시 끌고 돌아가지고 아무튼 이 사람은요 어디까지 간에 꼬셔가지고 우리하고 좋니 나쁘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카드 긁은 사람도 있어.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은요 학원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무 없이. 이게 중요해. 사무관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의무 없이. 자기는 의무가 없는데 남의 사무를 해주는 것을 그걸 말한다 사무관리라고 그래. 간단히. 요즘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어 없어? 거의. 이제는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우리는 정으로 사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일도 봐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그러다가 도리어 당하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보니까 아주 어린애가 에스컬레이터에 매달려서 이렇게 타고 놀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니까 그냥 들을 수 없잖아요. 팔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 보니까요. 팔을 잡고 이렇게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애를 들어 올렸다면 여자아이를. 그런데 중국 것들이 그것들이 뭐 한다고 어디 따라서 한다고 성추행했다고
알겠죠? 그 말이 되냐고요. 애기 떨어져가지고 다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그런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남의 일을 잘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무관리라는 것이 무색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다시 부당이득, 불법행위, 준법령이 사무관리는 법률의 규정이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봐봐요. 여기. 자,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봐. 여기 이렇게요. 갑이 표의자죠? 그럼 표의자가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 을은 뭐예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이걸 청약이죠. 청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표시죠. 잘 봐요. 이열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계약이죠. 계약을 하게 되면요. 갑은 대금을 받고요. 을은 뭘 받죠? 등기를 받죠.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봐. 여러분이 갑이다. 집을 판다고 내놨어. 그러면 집을 판다고 내놨으면 여러분들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내놨어요? 돈 받으려고 내놨어요? 돈 받으려고 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1억 원에 살래?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한 것은 의사표시, 청약을 한 것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약이다, 돈이다. 돈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 이걸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집 내놓는 사람은 돈 때문에 내놓죠. 그런데 그냥 너 왜 집 내놔서 돈 때문에 그러면 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글로써 나타내는 거예요. 법으로서 어떻게 나타내냐? 자, 봐. 의사표시는 뭐냐? 청약이란 건 뭐냐 이 말이죠. 누가 말을 해야죠. 청약한 사람은 표의자가 원한다 이 말이죠. 원한다. 뭘 원해? 대금을 원한다 이 말이죠. 이 원한다는 말을 뭐라 한다? 우욕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다시 의사표시 청약은 뭐냐? 누가? 표의자가 뭐 한다? 원한다. 뭐를? 대금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효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 그대로 쓰고 잡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 자, 표의자가 뭐 한다? 여기 원한다, 우욕한다. 뭐를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 한다? 대금하고 뭐가 있다? 등기. 대금하고 등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니에요. 대금과 등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됐죠? 이제 그대로 썼죠? 읽으면 어떻게 읽어?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했어요. 이거 봐봐. 여기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법률 사실이라고 했죠? 법률 사실.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죠? 그냥 뭐다? 의사표시는 뭐다? 여기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자, 이제 그대로 읽어.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데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꼭 나하고 똑같이 읽지 마. 읽고 싶은 대로 읽어.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하는데 이렇게 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옵니다.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한다. 어디도 똑같아.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그러니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하는데 이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법률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림도 또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됐죠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이제 봐. 자, 이걸 이제 보시면 이것을 말한다.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됐나요? 자, 계약은 뭐다? 계약은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의사표시는 뭐다?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뭐냐?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한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는 법률 규정은 법률 효과가 법에 나와 있다. 법률 행위는 말로 하는 거니까 법률 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온다. 차이가 있죠? 아니, 아까 말해서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다 어디에 다 나와 있어? 법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 내가 원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발생해. 내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은 뭐가 없는 것이다? 의사 표시가 없는 것이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여러분요,
이걸 이제 알았으면 여러분요, 엄청난 여러분 콜럼버스가 힌두교를 반가운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책을 가지고 읽었다, 책을 가지고 읽었는데 그게 이해가 됐다, 그런 것은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먼저 이거 읽지 마. 여기 읽지 마. 여기 읽지 말고 여기만 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죠. 됐죠? 다시 의사표시란 말을 이걸로 바꿔. 의사표시 이 말로 바꿔. 알겠죠? 다시 읽어봐.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알겠죠?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이 말 대신 이걸 바꿔.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다시 이제 기본서 한번 봐봐. 이제 완벽하게 225페이지. 225페이지 아까 우리 줄 그었죠? 맨 위에 225페이지 맨 위에 봐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나와 있나요? 여기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법률 효과를 우욕하는 것으로서 이 말이죠. 하나가 있어 뭐다? 하나는 뭐다? 거기 하나 단독 써. 거기 단독. 하나는 단독. 수개는 뭐다? 수개는 계약 또는 합동행위. 합동행위 쓰지 마. 그냥 계약이라고 써봐. 하나는 단독이고 수개는 뭐고? 계약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 또는 두 개, 수개죠? 그냥 하나만 단독이고 수개면 뭐고? 계약. 합동행위 쓰지 말라고. 추에만 안 나오니까. 계약이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하나 또는 수개, 뭐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 그냥 이 그림을 딱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책을 봐가지고 여러분 이해 못해. 책을 봐가지고 이해하면 15년 공부해야 돼. 알겠죠? 책만 보고는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봐. 됐죠?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이게 여러분요, 농담한 게 아니고 어마무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럼 시험 한번 볼까요? 여기 잡아봐. 다음 중에서 뭐가 아닌 것은, 여기 그냥 봐. 여기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렇죠? 요건. 이런 법률 요건이 아닌 건 그건 뭐예요?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죠. 원인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결과. 결과는 뭐다?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를 묻는 거잖아요. 법률 효과. 이런 법률 효과는 아까 뭐가 있었죠? 등기 청구권, 대금 청구권. 다시 법률 효과는 아까 뭐가 있었다? 등기 청구권, 대금 청구권. 이 두 가지가 있죠. 그건 얘기한 그거. 여러분 그림 노트 한번 봐보라고. 있죠? 법률 효과는. 그럼 이거 볼까요? 1번 교환 계약. 계약은 뭐다? 계약은 뭐요? 계약은 뭐요? 법률 요건이지 뭐예요? 계약은. 아까 말했죠?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 이런 봐봐. 여기 눈이 있으면 봐봐. 법률 요건 모두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 두 가지죠. 법률행위는 하나에만 단독이고 두 개는 뭐고? 계약이죠. 계약은 다 어디에 속해? 법률행위라고 하는 법률 요건에 속한다고. 알겠죠? 여기 부당이득, 불법행위, 존범행위, 사문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요건에 속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냥 이거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말고 책을 볼 때 지금 문제를 푸는 것은 뭘 보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가 그래서 중요해. 강의를 100번 들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을 알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인 법률 요건. 여기도 불법 행위는 법률의 규정인 법률 요건. 자, 소유권 이어듣기 청구권은 뭐다? 법률 효과. 이건 법률 효과죠. 법률 요건이 아니고 법률 효과 결과잖아. 결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부당이득은 뭐다? 법률의 규정. 아까 우리 법률 규정 4가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내가 다시 부당이득, 불법행위,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4가지죠. 알겠죠? 그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계약은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서 법률 행위. 자, 지금 여기 봐봐.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과는 뭐가 아닌 거? 오케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거 찾아라 이 말이지. 아까 우리 비교했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죠.
그럼 여기에서 법률 행위는 그 뭐로 봤으면 뭐가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 법률 규정 모두 몇 가지다? 네 가지가 있다. 알겠죠? 뭐가 있다?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봐. 이거 좀 어려워. 좀 어려운데 이것은 원래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계약 있죠? 계약. 이런 계약을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이 뒤에 다 몰라도 알죠?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뭐가 있어?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다시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다시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단독, 계약, 합동.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시험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법률행위만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다 뭐라 한다? 이것은요 준법률행위라고 그래. 준법률행위.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해. 이건 준법률행위니까 이걸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죠. 그것을 법률의 규정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설명을 해. 이해됐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온도를